물론 맞는데 맞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해요.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구나.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몇 번씩 하는 질문이라서 이거를 그래도 영상으로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현재 생각하는 꼬마 빌딩 전략은 입지는 좋은 곳에, 하지만 건물의 상태는 노후되어 리모델링 후 임차를 모두 안정적으로 맞춰놓고 매도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맞는데 맞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떤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사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시세 상승할 만한 곳에. 근데 요거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허름한 거 사서 리모델링 하면 얘 시세 상승, 그 자연적인 시세 상승 플러스 알파로 내가 리모델링 했을 때 그 시세 상승, 가치 상승이 있을 거니까 이게 좀 더 득이 되지 않겠냐. 물론 이분도 다음 생각은 직접 지으면 더 득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건 안 해봤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생각은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과는 좀 달라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오신 분이 프로그램 이런 쪽 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을 주고 어떤 프로그램 의뢰해서 받는 거, 그러니까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는 거, 그거보다는 내가 배워서 만드는 거. 배워서 만들면 예를 들어 학원비밖에 안 들겠죠.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나는 초보니까 이제 배워서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에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그 건물 사는 거랑 이거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맞아요. 처음 해보는 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해봤다.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친인척이나 뭐 형제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저는 그거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내가 그쪽 분야로 일을 바꿔서 해볼 생각이다. 아니면 내가 그쪽 분야에 재능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시작한 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파는 게 득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되겠구나 했을 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게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진행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견적냈던 거 그래서 달라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한 것과 시공하는 사람이 생각이 또 다르기도 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명도라고 하는데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3-4개는 나갔는데 마지막 한 호실이 안 나가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과 계속 분쟁이 있다던가, 그리고 다 내보내고 나서 리모델링 했는데 생각만큼 임대가 잘 안 들어온다던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 실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 아다리가 맞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릴 게 뭐냐면, 그래, 있는 건물 사서 자연적인 시세 상승보다 내가 리모델링 했을 때 가치 상승을 더 만들어서 훨씬 더 득이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할 만한 건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리모델링 할 만한 건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신축하기에는 아직 좀 괜찮고, 그리고 그대로 갖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연차가 보통 한 20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25년, 30년이 되면 30년이 넘어갔다. 이건 다 신축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형 건물은 30년 넘어가도 그대로 쓰는 게 있지만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30년 내외는 주거 쪽은 30년 넘어가면 신축을 해야 되고, 그 근생이나 이런 것들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딱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면 신축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런 것만 내가 보겠다 한다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 3가지를 전체 보는 것보다 요거 하나 본다고 치면은 매물 개수가 극히 적어요. 10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을 확률, 2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을 확률, 이건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내가 이것만을 보고 찾겠다, 이거 상황에 맞는 걸 찾겠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부동산은 결국에는 입지인데 결국에 막 보다 보니까 입지보다 리모델링을 훨씬 더 우선순위에 되는 그 주객전도의 상황이 와요. 그래서 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애매하네.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게 득이 될 것 같지만 이걸 보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 이 자연적인 시세 상승 때문에 내가 이때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전부를 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본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좁게 시장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생각을 갖고 건물을 보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생각을 갖고 건물을 보려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건물 보기 전이에요. 건물은 보지 않았지만 실제 발품은 팔지 않았는데 요거는 괜찮겠는데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나가서 보면 이 생각이 딱 맞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실제 발품을 팔다 보면. 왜? 이 상황에 맞는 물건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올해는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상가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권이 이제 없다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해서 괜찮게 쓸만한 건물들이 드물어요. 왜? 리모델링 했을 때 그만한 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임대가 잘 들어와야 되고, 현재 증축이 아닌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했을 때 거기서 임대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실제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마음이 편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현실에 나가보면 싹 없는 일이 돼요. 아, 내가 그런 생각 괜히 했구나. 아, 그 생각에 맞는 건 극히 드물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계획 세우기보다는 해야겠다 생각했으면 먼저 나가서 보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밟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필요한 정도의 내용이라면요. 네, 감사합니다.